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저택처리관리부의 신용서라고 합니다. 저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 인계인수 내역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의무 이행해 왔으나 자진 신고 방식만으로 의도력이 불법행위까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건설 2015년도에 공공기관 건설 폐기물 처리 비리가 적발됐고, 이번 공공공사에서 공무원이 공인 비서를 이제 무단 유출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량을 조작하는 사건으로 364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CNN에도 방송됐던 의성 쓰레기산으로 위성분 소재 재활용 업체에서 호용 보관량의 80배 수준의 방치 폐기물 발생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폐기물 부담 방치 투기 사례가 발생한 계기로 처리 과정 관리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제도 마련 경과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진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폐기물 관리법 18조 3항이 2019년 11월 26일 개정돼서 2020년 5월 27일 날 시행됐습니다. 이건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조정 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9일에는 이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는 이제 위치 정보, 계량값, 영상 정보로 나뉘게 되고, 위치 정보는 수지 운반자, 그다음에 계량값하고 영상 정보는 재활용 처분 사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건설 폐기물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계량시설 설치 의무 비대상자는 이제 계량값과 영상 정보 대신에 계량 증명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간 건설 폐기물 추진 현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건설 폐기물 현장 정보 전송 제도는 지금 건설 폐기물 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신규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법 위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자관을 제출한 23년 3월달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자관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서는 23년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 유예가 들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년 6월부터 3월까지 이제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임시 차량이 많아서 임시 차량에 대한 차량용 조정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 단말기를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해서 23년 6월 12일 날 고시가 되면서 건설 폐기물에 한해서 위치 전송 방법을 이동통신 단말기가 허용되었습니다. 전송 장치 종류 및 이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 운반 차량은 차량용 GPS 단말기, 차량 한 대당 한 대 이상. 그다음에 의무 대상 사업자는 자동 전송 단말기,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동 전송 단말기는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무실에 일시 한 대 이상.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진로, 계량시설, 보안 장소에 각 한 대 이상씩 설치하셔야 됩니다. 중간 처분업,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종합 처분업, 재활용 이게 종합 처분업이 이제 계량시설 설치 의무자가 되고, 사업장 이번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관전하고 소각 건설 헬스 재활용업자가 이제 계량시설 설치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계량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자는 공인 계량시설을 발급받은 계량 증명서를 2일 이내에 이동통신 단말기나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전송 단말기의 상세 규격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인텔 i7이나 라이젠 7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고, 주 기억 장치는 16기가, 네트워크 카드는 1기가 1포트 이상 사용하셔야 되고, 보조 기억 장치는 256GB 이상, 그 다음에 HDD는 진입노당 6개월
전체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1TB 이상 보조 기억체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이상 사용하셔야 되고 메인보드는 인텔 H나 Q 시리즈, AMD는 B나 X 시리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가속기라고 하는데 이건 선택사항이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저희 영상 정보 처리기 CCTV의 상세 기록은 화소수는 200만 화소 이상, 해상도는 풀 HD 1900에 1080 해상도 실시간으로 60 fps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지원해야 되고 인터페이스는 온비프 스트리밍을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인 CCTV 규격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CCTV 최저 사양이 되겠습니다. 고사양이 아니에요. 대당 한 3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촬영용 GPS 단말기입니다. 단말기는 이제 전용 단말기 펌웨어형, 프로그램 설치형, 소프트웨어 구동형, 이동통신 단말기 어프 설치형으로 나눠지는데 전용 단말기 펌웨어형은 하드웨어에 GPS 프로그램이 설치된 일체형 제품으로 화면 없이 전원 공급만으로 작동되며 전원 공급 조작 여부에 따라 고정형과 탈부착형으로 구분됩니다. 고정형은 휴즈박스 내부에 전원선을 연결해서 차량이 시동이 걸리게 되면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되고요. 이건 지금 고정형하고 탈부착형으로 나눠지고, 프로그램 설치형은 소프트웨어형, 구동형으로 우리 공단에서 제작 배포한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 OS 5.1 이상 버전, 태블릿 PC나 내비게이션 등 단말기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제 우리 공단에서 배포한 그 앱마켓에서 이제 현장 정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이 뜨게 되는데 그 어플을 설치하시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펌웨어형 전용 단말기 같은 경우는 자가운반 차량, 배출자 자가운반, 그다음에 배출자 자가운반 같은 경우는 고정형 사용하셔도 되고 탈부착형을 사용하셔도 되고 모든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설 폐기물 전용 차량 같은 경우는 펌웨어형 고정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 임시 차량 같은 경우는 고정형도 되고 탈부착형도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치형 소프트웨어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에 한해서만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 어플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값 같은 경우는 기록 주기는 폐기물을 계량할 때마다 기록하게 되고 전송은 계량할 때 즉시 저희 그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량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사용자 사용할 때는 공인 계량 시설 계량하는 경우에는 처분 재활용 환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2일 이내에 저희한테 그 계량 증명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동통신 단말이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송하시면 되고 위치 정보는 수집은 1초에서 30초, 현재는 10초로 되어 있고요. 전송은 저희한테 10초 단위로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는 계량시설, 지린도 보관시설이 있는데 계량시설은 폐기물을 계량할 때마다 바로 저희한테 전송하게 되고요. 지린도 같은 경우는 정지영상의 경우 이제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차량 번호를 인식해갖고 갖추고 있다가 하루에 2번, 12시에 한 번, 18시에 한 번, 1일 2회에 전송하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대체 시에는 6개월 이상 동영상을 보관하시면 되고 따로 저희한테 전송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해당 지자체나 이제 환경부에서 요청할 시에 6개월 이상의 영상 정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 시설 같은 경우는 1시간 단위로 이제 영업시간 기준 1시간 단위로 촬영을 해서 이제 이것도 1일 2회, 12시에 한 번, 18시에 한 번 전송하게 됩니다. 그 영업시간은 그러니까 밑에 보시다시피 법이나 관습위에서 영업하도록 정해진 시간도 사업자마다 틀리겠지만 창립
창립 기념일, 쉬는 날, 사업장에서 정한 쉬는 날은 영업 시간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영업일.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시간이니까 이건 특별히 이제 사업장에서 정한 그 휴일은 영업 시간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치 예상 비용입니다. 수지 위반 차량들 GPS 단말기 같은 경우는 한 대씩 설치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 성능 테스트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3년 약정에 한 8,000원에서 13,000원대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용 단말기는 약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CCTV는 하소에 따라 틀리긴 한데 대당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트워크가 배선 작업이 생각보다 돈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현장정보 관리 시스템에 지금 나와 있는 저희 성능 테스트를 마친 업체들 현황입니다. 지금 15개 정도, 14개 정도 업체들이 지금 저희 시스템에 게시가 되어 있고, S1이나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제 GPS 단말기 말고 이제 CCTV하고 자동도둑 단말기 이제 그 따로 이제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체계도인데요. 처음에 차량이 직로에 들어올 때 직로 CCTV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 차량 사진을 전면부 사진을 저장하게 되고요. 계량대 같은 경우는 계량값이 전송되면 그때 이제 그 계량사 CCTV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협소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번씩 그 영업일 기준 1시간에 한 번씩 촬영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자동으로 담아있기 통해서 저희 현장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게 됩니다.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CCTV 설치 기준입니다. 직인도 같은 경우는 카메라 화각은 당일 사업장 차량 진입로를 향하도록 하고 진입하는 차량 정면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진입 차량 정면 번호판을 카메라 직선거리 가급적이면 15m에서 20m 이상 아니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기능이 사용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차량 진출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하셔야 되고 카메라 야간 촬영은 거리에 따라서 80m까지 촬영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입로 저희가 지금 차량 한 90% 이상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진입로 사진인데요. 이 정도는 찍혀야지 이제 차량 번호판을 저희가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적합하게 이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그 진입로의 사진들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진입로하고 계량시설하고 이제 차량 번호판을 인식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 최소한 이제 차량 정면부가 보여야지 이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차량 후면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면부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없는데 후면부 같은 경우는 그 차량 번호판 위치가 좀 가지각색이거든요. 상단에 아주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오염도가 많아서 고시는 개정하는데 추후에 이제 그 문제는 저희 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근대도 진입로하고 똑같이 개근대 진입하는 개근 중인 차량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여 차량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셔야 되고 차량 번호 차량 카메라의 위치는 개근대 앞 목소리 기준으로 우측 좌측 전방 1m 기준으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차량 이미지는 1920/1080 사이즈로 사진을 저희한테 전송하셔야 되고 코덱은 뭐 H265 또는 H264 이상으로
MJPG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정면과 똑같이 카메라 야간 차량 물에 따라 최대 80m까지 차량 가능하도록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근되어 있는 차량 번호판 적합한 설치 예시가 됩니다. 이것도 적합한 설치 예시인데 이 정도로 차량 번호판이 보여야지만 저희가 그 차량 CCTV에서 이제 차량 번호를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건 부적하게 설치한 예시인데 차량 후면부에 오염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 차량 번호판을 인식 못하고 있거든요. 야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조명이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인식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각도리 같은 경우는 너무 상단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차량 번호판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옆에 곳도 이제 높이가 1.5m 초과가 되셨고 그다음에 이거 밑에 보시면 거리 5m 초과 이 정도 사진은 저희가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없고 거리 높이 초과 저 정도 저렇게 되면 저희가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 규정입니다. 1차 위반은 경고, 2차는 영업정지 6개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 4차는 영업정지 6개월 되겠습니다. 이 그 위반의 기준은 뭐냐면 그 처벌할 때 그날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있던 뭐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고를 맞았는데 그 전에 이제 1년까지 기간 동안 제가 그 위반 기준이 2회 이상 있으면 그게 3회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제가 9월 7일 기준으로 이제 폐기물 중간 처리업 이제 그 설치의 현황을 보고 봤는데 저희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605개소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540개소, 미설치되어 있는 데는 한 6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정보를 지금 전송하고 있는 건 8월 31일부터 9월 7일 기준으로 설치 완료된 540개소 기준으로 지인로, 개근대, 보안장 모두 전송하고 있는 건 204개소가 되고 지인로만 전송하고 있는 건 298개소, 개근대 전송하고 있는 건 304개소, 보안장소 같은 경우는 303개소가 현장 정보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 설치 현황입니다. 수지 운반 업체 1,863개소에 대한 GPS 단말기 설치 현황인데요. 저희가 1,863개소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최근 1년간 건설 폐기물 수지 운반이 올바로 인계서 작성 실적이 있는 업체 기준으로 구하고요. 사실은 이 1,863개소 중에 그동안 폐업을 했거나 신규 생긴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정확한 수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 1년간 이제 올바로 인계서, 그러니까 수지 운반 인계서 작성 실적이 있는 업체 기준으로 봤고요. 설치 한 곳이라도 이제 GPS 단말기를 설치한 건 1,144개소, 62.4%가 되고 미설치가 된 건 7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별 수지 운반 업체 설치 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마치고 좀 이따가 저기 질문사항 받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이 이동통신 단말기 어플 사용하는 방법 간단히 올려놨거든요.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동통신 단말기 어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는 배출자 소유 자가운반 차량이랑 건설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만 해당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후에는 이제 GPS 단말기가 장애가 났을 때 대체 노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수주 운반 업체가 할 일, 차량 운전자가 할 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주 운반 업체에서는 최초에 한번 이제 현장 정보가 있을 때 로그인 하신 뒤에 건설 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 GPS 운반자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지 그 이동통신 그 운전자분 이동통신 단말을 쓸 수가 있으세요. 여기 로그인하신 다음에 GPS 운반자 정보 등록하셔서 그 운전자 연락처 등록관이라고 있어요. 3번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운전자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추가해 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분은 이제 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현장 정보라고 앱을 검색하셔갖고 현장 정보 이동통신 단말기 이 앱을 다운 받으셔야 되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다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 차량 밑에 저 차량 번호가 저렇게 키로수랑 이제 저 아이콘을 뜨게 되면은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되고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작업 종료 누르시면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걸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옛날에 처음에 이제 수주 운반하시는 분들이 올바로 시스템 로그인하셨을 때 전용 차량하고 이 차량이 이제 지금은 등록하게 되는데 최초에 등록하셨을 때 미등록 차량이라고 있어요. 이걸 전용인지 임시인지 이쪽에 한번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정보변경으로. 안 그러면은 이제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임시 차량 등록이 안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증명서 변경 요청하셔서 기존에 미등록되어 있는 차량 정보를 꼭 변경해 주셔야지 임시 차량 이동통신 단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제가 교재 잘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추후에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이제 한 5분 정도 그 건설 폐기물 수집관 임시 차량과 배출자 작업만 차량 그 다음에 그 장애시 대체 전송 방법 등 매뉴얼 제작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곧 제작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그만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